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C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C 프로그램 구조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변수 그리고 입출력 함수 중에서도 출력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래밍 구조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석이에요. 주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배제되는데 프로그래머가 본인의 코드를 알아보기 쉽게 설명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서는 주석은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include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저희 코드에.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파일 자체로 해서 인클루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샵 인클루드 이것을 전처리기 지시자라고 배웠습니다. 전처리기 지시자는 컴파일 하기 전에 일정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삽입된 부분의 그 라이브러리 내용들을 바탕으로 메인 함수 안에 어떠한 함수가 사용됐으면 사용된 함수를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return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정수형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항상 끝에는 값을 반환해 주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0이라는 것은 메인 함수가 int형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수형 글자를 반환해 준 겁니다. 꼭 0이라고 안 써도 돼요. 10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반환시켜 준 겁니다. 정수형을. 첫 번째 과제인 덧셈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덧셈 프로그램은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변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전처리기를 한 다음에 메인 함수를 정의해 주고요.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일정의 명령어를 작성을 해 주는데 코딩 작업을 해 주는데 그때 처음에 해야 할 작업이 이제 변수 선언입니다. 예전에 컴파일러가 강화됐을 때는 이 변수 선언은 반드시 프로그램의 맨 첫 줄에 입력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데 요새는 이게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중간에 있어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꼭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바로 다음에 대괄호 바로 다음에 변수 선언이 먼저 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프린트F 문이 먼저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컴파일러가 완화돼서. 근데 이러한 형식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는 값을 담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를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int형 정수형 변수 x를 하나 선언하겠다라고 6번 라인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8번 라인을 보면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번 라인부터 8번 라인까지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만약에 값을 넣어주지 않게 되면은 할당된 메모리에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요. 변수 x라는 거는 우리가 int형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4바이트의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의 공간을 가지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각각의 정수형, 그다음에 뭐 실수형, 문자형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인티저의 경우에는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의 공간에 인트형의 경우에는 정수를 메모리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값을 넣지 않고 선언만 해주게 되면 이 메모리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의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꼭 변수를 선언한다면은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x의 100을 초기화했고요. 초기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y의 200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연산식을 이제 썸에 넣었습니다. 문장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이 온다고 했죠. 그리고 프린트f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썸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t라는 계획 문자하고요. 썸이라는 변수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printf문을 사용했을 때 큰 따옴표 안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 변수를 안에다 넣게 되면은요 100 더하기 200, 300의 결과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의 결과를 큰 따옴표 안에다 썸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300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썸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냥 썸이라는 문자를 그 자체로 단어 그 자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변수는 별도로 이렇게 빼줬고요. 구분을 이렇게 쉼표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썸의 경우에는 정수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는 거는 %t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주석입니다. 주석은 코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실제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주석은 코드를 설명하는 것으로 결과 화면, 실행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과 그 다음에 한 줄 이상의 주석 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줄 이상의 주석. 한 줄 이상의 주석이라고 나옵니다. 자,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인덴테이션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들여쓰기를 적절히 함으로써 코드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문장 코드의 시작 앞부분에 여백을 두고 코딩하는 습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들여쓰기 부분입니다. 전 처리기, 컴파일러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합니다. 컴파일 되기 전에 include가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파일을 포함합니다. 파일을 포함시켜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라는 표준 입출력에 대한 함수들의 정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전체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는 부분이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미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샵 기호로 시작하고 include라는 단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있는 라이브러리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여기에는 printf라는 함수 이렇게 정의된 함수도 있고요. 뭐 scanf 오늘 배울 거예요. 입력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인데요. 자, 샵 include stdio.header라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에 있는 이 해당 프린트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컴파일 하기 전에. 그래서 컴파일러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있는 printf라는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식별자입니다.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인데요. 식별자라는 용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식별자는 변수명, 함수명을 할 때 사용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메인 함수 이름을 하나 배웠죠. 함수 이름인데 메인 함수라는 거는 식별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약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라는 이것도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예약어와 똑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 x, 여기서 x가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식별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 있는데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 문자로 구성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한글은 올 수 없고요. 그리고 특수 문자도 올 수가 없습니다. 밑줄 문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은 또 못해요. 숫자로 시작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별자라고 나오죠. 이렇게 처음에 숫자가 중간에 나오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런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그래서 흔히 특수 문자는요,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만. 언더바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 문자, 샵이나 달러 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 다음 중 잘못 작성한 식별자. 식별자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의미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썸의 경우에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영문, 대소문자, 그 다음에 언더바, 그리고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컨드 언더바 트라이는 다 맞아요. 그런데 이 2가 앞에 왔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제일 처음에 사용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샵이 사용됐네요.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 더블이라는 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 더블이라는 거는 예약어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예약어, 메인 같은 게 있고요. 인트, 정수형으로 선언할 때, 정수형 변수, 정수형 함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인트,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블, 인트, 메인 등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함수예요. 함수. C 프로그램은 여러 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함수는 일종의 식을 가진 작업들을 모아놓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듈 단위라고도 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메인 함수 외에 다른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함수 안에서 결과를 출력을 해서 반환시켜 줍니다. 자, 함수는 반드시 결과값을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return 0, 네. int 0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return 0으로 반환을 시켜줍니다. 반드시 함수는 결과값을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return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한 부분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수형의 값을 반환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에서 void라는 걸 배웁니다. void. 반환시켜주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void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main이라는 함수를 정의했을 경우에는 return 0 이런 문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을 void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함수명, 그 다음에 자, 함수의 입력 타입. 자, 얘는 입력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main이라는 함수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어요. int입니다. 아까 더블이라는 예화가 보셨죠? 그거는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시켜주는 값을 실수형으로 받아야 됩니다. 함수의 시작,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함수의 몸체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을 이곳에 입력을 해주고요. 꼭 명령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수를 여기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함수, B 함수, C 함수 식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을 넣어야 된다고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 호출을 볼게요. 자, 함수 호출입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실행이 됩니다. 함수 호출. 예. 메인은 호출 안 했는데 이제 호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함수 A가 있고요. 함수 B가 있고 함수 C가 있습니다. 자, 함수 A 명령문들을 이렇게 나열해 줬고요. 함수 B라고 입력하고 명령문들을 나열했습니다. 함수 C라고 정의하고 명령문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만 하고 얘를 사용하는 곳이 없으면은 이 자체로 프로그램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함수 B를 정의했으면 함수 B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이렇게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 호출을 해줘야지 이 함수 B의 안에 있는
문장 1, 문장 2, 문장 3의 명령어들을 수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 process, output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메인 함수 안에다가 각각 이 함수를 호출해야지 input이라는 함수, process, output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inpu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그러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건 뭔지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죠. 자, 가장 먼저 메인 함수, 다른 함수들은 이 메인 함수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인풋 안에 메인을 넣어주면 안 돼요. 메인 함수 안에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호출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인풋을 호출했습니다. 인풋아 나와라, 결과 반환. 프로세스 나와라, 아웃풋 나와라. 그래서 결과를 이제 반환시켜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돼요. 자, 컴파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은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 안에 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희는 3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 부분에서 호출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인풋 나와라. 그럼 이제 인풋 들어가서 문장을 수행하고요. 프로세스 나와라. 수행하고 아웃풋 나와라. 그래서 아웃풋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수행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할 때는 반드시 이제 메인 함수의 형, 우리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으면 정수형을 반환시키고 보이드의 경우에는 반환시켜주는 값이 없죠. 그래서 그냥 리턴 0 같은 문장이 없이 정상 종료가 됩니다. 그럼 변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변수. 사람도 변수 같은 사람이 있고 상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값을 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모리에 담게 되는데 정수형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int라고 선언을 하는데 선언문을 입력을 하는데 정수형의 경우에는 일단 int의 경우에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선언한 count keywords라는 변수명의 경우에는 4바이트 공간을 이제 할당 받습니다. 왜냐하면 int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int로 선언을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초기 값은 이진수로 이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변수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람은 상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변수는 12가 들어가며 상수는 12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변수와 상수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좀 볼게요. 처음에 이제 변수 12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12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에 변수 값이 들어왔는데요. 12가 2번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가 20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똑같이 12로 해서 넣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변수는 처음에 12가 들어왔지만 나중에 얘를 꺼내고 다시 20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실행 도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상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 차이점 살펴보았습니다. 대입 연산자예요. x라는 변수에 100을 넣기 위해서는 x = 100 세미콜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식 상수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꼭 그 상수값만 넣는 건 아닙니다. x = x 더하기 1이라는 거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연산식일까요? x = x 더하기 1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int라고 하고요. 저희가 x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초기 값을 이제 1로 넣었는데 x = x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이용하는데요. 이 등호의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x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연산식 또는 값, 표현식 상수 등등이 있는데 이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x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x가 1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결과 값은 2가 됩니다. printf입니다. 모니터에 출력을 하기 위한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전처리기 지시자인 샵 include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 함수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include 시킴으로써 저희는 printf와 scanf 언더바 s라는 입출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scanf 언더바 s는 입력을 하기 위한 표준 입력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라는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자, 입출력 함수 중에서 이제 정수형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형에 대해서는 다음 주차에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는 정수형 int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무슨 형으로요? 정수형 int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canf 언더바 s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예전에는 언더바 s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scanf로 초기에는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scanf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래서 int형은 %d를 사용하고요. 이 %d라는 거는 변환 명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 안에 또한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변수가 numb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 숫자형의 값을 입력받겠다라고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에는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넘버는 int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환 명세인 %d를 기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넘버를 이렇게 상호 같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출력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넘버라는 정수형 변수에 입력된 값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d라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버의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넘버라는 변수를 입력을 했죠.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요. 변수명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변환 명세를 큰 따옴표 안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각각 변환 명세인데요. 정수는 %d, 문자는 %c, 그 다음에 실수, 표현식은 %f. 꼭 변수만 오는 건 아닙니다. 변수만 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2를 넣어도 돼요. 2도 마찬가지로 정수형이죠. 그래서 %t라는 걸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7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lf예요. if가 아니라요. 소문자 l, 그 다음에 float 해서 lf입니다. long float. 그래서 더블 표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실수를 두 개를 구분짓는 요인은요. 각각 그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형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함수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C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는 왼쪽과 같고요. 오늘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요. 이 자료형에 int형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변수로 이제 변수명을 x라는 식별자를 사용했고요. 이 x를 표현하기 위해서 printf를 쓸 때 이제 변환 명세 %d를 사용했고, 이 %d의 경우에는 x라는 변수명을 대체하는 변환 요소입니다. 그래서 변환 명세를 꼭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printf를 사용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printf라는 문장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canf라는 거를 할 때도 여기에 변환 명세, 변수 x에 해당하는 변환 명세를 적어 주시고요. 거기는 정수형 int가 사용됐기 때문에 똑같이 %d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scanf를 사용할 때는 이 표시를 한 다음에 x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의 값은 입력 받을 때는 변수명 x를 적는 게 아니라 특수 문자를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론 내용은 두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